많은 사람들이 2008년 당시의 위기를 부동산 위기로 알고 계시는데 이 위기가 오랫동안 치료가 될 수 없었던 진짜 이유는 바위처럼 단단할 거라고 믿었던 안전자산의 붕괴 때문이었죠. 금융이 발달한 미국은 정말 별의별 사업이 다 있죠. 특히나 이 신용공여 사업은 2007년 이전까지는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나 다름이 없었어요. 하지만 공여자였던 암백파이낸셜이나 MBIA 같은 회사들의 신용 등급이 큰 폭으로 하향을 하면서 금융시장에 전무후무한 큰 충격을 주게 된 게 바로 금융위기의 시작이었죠. 누구든 신용이라는 건 처음부터 생길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 확신이 드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어요. 어떤 사업이든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럼 신용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어떤 사업도 포기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금융으로는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다만 찾지 못할 뿐이죠. 신용이 부족한 경우 남의 신용을 빌려 쓸 수도 있어요. 커다란 회사의 두터운 신용을 돈을 주고 사올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형태로 신용을 빌려오는 걸 신용보강이라고 해요. 쉽게 말을 해보면 만약에 막 20살이 된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해볼게요. 고정 수입도 없을 테고 가진 것도 없을 테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빌린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제 아버지께서 대신 갚아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은행은 돈을 빌려줄 거예요. 이런 행위를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그냥 빚보증이라고도 하죠. 빚보증을 조금 더 근사한 말로 정의한 게 신용공여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 신용공여를 해주는 회사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그다지 발달해 있지는 않아요. 신용보증기금 같은 곳에서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정도죠. 금융이 발달한 미국은 정말 별의별 사업이 다 있죠. 특히나 이 신용공여 사업은 2007년 이전까지는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나 다름이 없었어요. 충분한 신용이 있는 사람은 그 신용을 바탕으로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오죽하면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마저 이 신용공여 회사들의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죠. 신용공여라는 건 말 그대로 돈이 필요한 회사나 사람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신용을 대여받은 회사가 부도를 내지 않는다면 아무런 투자 자금 없이도 엄청난 이익을 취할 수 있었어요. 물론 기분 내키는 대로 그래 너도 이러면서 아무나 빚보증을 해줄 순 없겠죠. 신용공여자는 신용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신용도와 사업성, 성실성 등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받아야 할 보수를 결정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지 신용을 제공하는 쪽만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반대로 신용을 구매하는 사람도 신용공여자의 신용 상태를 자세하게 살펴봐야만 해요. 신용공여자의 신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빚보증을 이미 많이 해서 책임져야 할 의무가 많아지거나 혹은 경기에 심각한 침체가 와서 그 회사가 신용을 공여해준 채권들이 위태로워질 경우에는 신용을 공여해준 회사의 신용도마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신용을 공여받을 당시에 트리플 A 등급이었던 신용공여자의 신용 등급이 어느 날 갑자기 트리플 B 등급으로 낮아진다면 그동안 신용공여자가 공여를 해서 트리플 A 등급을 받았던 모든 채권들이 순식간에 트리플 B 등급으로 강등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신용을 빌려오는 사람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2008년에 터졌던 미국의 신용위기도 바로 그런 환경에서 발생을 했는데 미국의 암백파이낸셜이나 MBIA처럼 신용을 공여하는 회사가 CDO라고 하는 일종의 특수한 채권의 신용을 보강해 준 적이 있었어요. CDO? CDO가 뭐지? 쓰레기 더미 속이라고 해도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이미 부도가 났거나 혹은 부도 위험에 있는 채권들을 한 10,000개 정도 모아놨다고 해보죠. 근데 그 10,000개가 전부 다 부도가 나지는 않겠죠. 10,000개 중에서 한 500개 정도가 제때 돈을 갚는다라는 대수적 통계가 나왔다면 이론적으로 이 CDO 바스켓의 5%의 현금 흐름만 따로 트렌치로 분리를 해서 트리플 A 등급의 채권을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될진 모르지만 누군가 그 돈을 갚는다면 먼저 그 돈을 투자자에게 주겠다는 가정하에 태어난 게 CDO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부도가 났거나 혹은 부도가 나기 직전의 쓰레기 채권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5%로 분리가 된 트렌치라면 트리플 A 등급의 채권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여기에다가 신용공여까지 붙여뒀다면 사실 말할 것도 없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중의 안전장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공여자였던 암백파이낸셜이나 MBIA 같은 회사들의 신용 등급이 큰 폭으로 하향을 하면서 금융시장에 전무후무한 큰 충격을 주게 된 게 바로 금융위기의 시작이었죠. 2008년 6월 신용보강회사들의 등급이 속수무책으로 하향을 하면서 견디기 힘들었던 1차 급락을 만들었고, 그들의 등급 하향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우량한 채권들의 등급들까지 줄줄이 내려갔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리만 브라더스라는 초대형 금융회사마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가 나면서 시장은 2차 패닉에 빠지게 되었죠. 은행들은 가만히 앉아서 채권 가격 급락으로 인한 자본 손실을 입었고, 사라진 자본을 메우기 위해서 은행 대출은 즉각 전면 중단됐죠.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혈액이나 다름없는 돈이 말라버리면서 마치 동맥경화에 걸린 환자처럼 죽어나가는 회사들이 마구마구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른바 금융경색으로 인한 3차 패닉이 시작된 거예요. 금융시장은 복귀가 정말 중요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죠. 금융위기의 과정은 제가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2008년 당시의 위기를 부동산 위기로 알고 계시는데, 이 위기가 오랫동안 치료가 될 수 없었던 진짜 이유는 바위처럼 단단할 거라고 믿었던 안전자산의 붕괴 때문이었죠. 트리플 A 등급의 채권은 부도 위험을 계산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트리플 A 등급의 채권이 무너지면서 전체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1929년 대공황 이후 역대 최악의 불황으로 세계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거죠. 거목을 무너뜨리는 위기는 모두가 아는 위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기치 못한 위험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위기를 만든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겠죠?